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이 종류대로 창조한 생명체는 진화한다. 즉, 창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진화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에 대한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창조되었다는 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신이 처음부터 각 종류대로 창조해 놓은 것이고, 진화는 그 창조해 놓은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했다.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변화하는 현상이 대진화. 진화를 대진화, 소진화로 구분을 합니다. 즉, 대진화라는 것은 종류를 뛰어넘어 진화한다는 겁니다. 즉, 미생물에서 물고기, 어류에서 개구리 등과 같은 양서류로, 그 양서류가 파충류로 진화를 하고, 파충류가 조류를 거쳐서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그 포유류가 진화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인간도 포유류입니다만은 진화했다는 이런 내용이 이게 대진화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오랜 시간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개구리가 되고, 그리고 그 개구리가 또 뱀이 되고, 뱀이 새가 되고, 새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학설인 것입니다. 한편 소진화는 이미 그 종류대로 창조된 생명체가, 즉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한 변이종으로 진화한다. 자, 예를 들어 고양이를 보더라도 다양한 모습을 한 수많은 고양이들이 있죠. 개도 그렇고요. 이런 게 전부 이제 소진화인 것입니다. 또는 이 소진화는 환경 등에 적응하여 한 종류 안에서 생명체 일부 기관이 진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린의 긴 목이 그렇습니다. 기린의 긴 목은 생물책에 그 진화 나올 때 단골로 나오는 그 예죠. 기린의 목은 원래 길지 않았는데 높은 곳에 나무 잎을 따먹으려 하고 하다 보니 길어졌다는 학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에 맞게 일부 기관, 즉 목이 이렇게 그 진화한 예가 되겠죠. 또한 소진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는 것, 이것도 소진화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키위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원래 이제 날았던 새인데요. 환경에 적응해서
날개가 퇴화해서 지금은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진화론을 논할 때 대진화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소진화를 말하는 건지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는 이거 소진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윈의 그 진화론이 대진화를 주장한 것처럼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소진화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했지만 유명한 그의 책 종의 기원에서 주장했죠. 대진화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럴 것이다. 즉 바닷속 미생물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도마뱀이 되고 뭐 이러면서 새가 되고 뭐 인간까지 왔을 것이다. 단지 그럴 것이다. 추측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윈은 물고기가 사람 됐다고 주장한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다윈의 책임이 아니라 다윈 이후 학자들이 다윈이 추측한 대진화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억지 주장, 즉 억지 주장을 논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더 큰 문제는 이들 증명되지 못한 가설들이, 그 논문들에서 주장한 가설들이 마치 증명된 것처럼 교과서에 수록되고 마구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 대진화 논문을 반박하는 수많은 논문들도 나와 있지만 즉 찰스 다윈이 어떤 종을 뛰어넘어서 진화한다라는 이러한 게 잘못됐다. 그런 추측이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그 논문들이 수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교과서가 수정되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가설에 불과한 이것에 세뇌되어 가지고 생명에 대한 창조론을 부정하고 나아가 창조주 신을 부정하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 탄생에 대한 대진화론은 불확실한 가설에 불과하다는 기존에 수많은 연구 업적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새삼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대진화론은 이거 불확실한 가설이다라는 그런 그 연구 업적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학술 논문을 안 읽더라도 우리의 일상적 통찰로도 쉽게 알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 논문
없습니다. 이야기가. 예. 거기 그 뭐까지 갈 거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의 어떤 일상적 관찰, 통찰로도 이 대진화에 대한 이 가설은 잘못된 것이다. 생명의 탄생은 이건 진화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창조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각 생명체는 대진화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생물교과에서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우연히 겹쳐서, 키워드가 두 개예요. 오랜 시간 그리고 우연입니다. 우연. 오랜 시간 우연히 겹쳐서 오늘날과 같은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배웠습니다. 흙과 물 속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명체로 진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과 우연의 반복에 의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신비한 생명체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침팬지에게 컴퓨터 한글 자판을 치게 해봅시다. 침팬지는 아무렇게나 한글 자판을 칠 테고, 그리고 평생 침팬지가 자판을 제 멋대로 두드려도 침팬지라는 세 글자가 우연히 완성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합니다. 침팬지라는 단 세 글자도 우연히 완성되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인간이라는 복잡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진화론자들은 생명체가 바닷물 속 단세포 미생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진화하여 하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되고 식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바닷속 단세포 미생물은 왜 존재할까요? 모두 진화해서 고등 생명체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바닷속에 탄세포 미생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은 왜 진화를 멈춰버렸을까요? 다 고등동물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단세포가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몇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생물은 미생물일 뿐입니다. 미생물이 진화해서 개구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왜 이런 그 생각의 오류에 빠지게 됐느냐 하면요. 진화론자들은 그 바닷속 그 단세포 미생물, 즉 박테리아 같은 거죠. 이런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미생물을 아주 우습게 보았어요. 저들은 단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아주 단순한 원시 생명체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진화했어요? 진화 안 했어요. 그러나 단순 이 하등 생명체가 이 고도의 기능을 구비한 생명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바닷속 단세포 미생물이 그게 단순한 그런 미완성의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주 고도의 기능을 구비한 완벽한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의 진화가 필요 없어요. 어쩌면. 학자들이 아주 미시하게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더니 이 박테리아는 이제 많은 편모들이 있는데요. 이 박테리아의 그 편모는 이 많은 이 모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유자재로 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터 하면 우리 인간이 만든 모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박테리아의 편모 하나가 인간이 만든 모터보다도 더 고도의 기능을 해요. 이 박테리아 편모 모터는 40개의 단백질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작동을 못해요. 단백질 모터, 기가 막힌 이런 모터를 갖고 박테리아가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그 생물학적 기계가 이게 어떻게 우연히 점진적으로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 박테리아의 편모 모터는 이게 분자 수준에서 작동되는 모터입니다. 우리 인간 분자 수준에서 작동하는 모터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리고 박테리아 편모는요, 이미요, 이건 뭐 신의 모터예요. 신의 모터. 그게 어떻게 우스운 생명체입니까?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생명체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런 단세포를요, 그릇에 담고 수억 년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단세포 미생물을 그릇에 담고 수억 년을 기다려 보세요. 거기에서 우연히 뭐 인간의 뭐 장기 하나라도 만들어지겠습니까? 수억 년을 기다렸는데 그 단세포들이 뭐 인간의 뭐 위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지고 뭐 콩팥이 그럴 일이 생긴다고 믿으세요? 믿으면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사실, 이러한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엉터리 같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살짝 힌트를 드리면요, 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끊임없이. 자, 뭐 단세포를 그릇에 담고 수억 년을 기다렸더니 뭐 설령 뭐 하나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게요, 진화에 의해서. 그럼 설령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암수 구분은 또 어떻게 됐어요? 예? 그 그릇 안에서 그게 뭐 단세포가 뭐 어떤 놈은 순놈, 어떤 놈은 암놈, 뭐 이렇게 됩니까? 예? 지금 생명체 중에 암수 있잖아요. 암수 없으면은 그 차세대가 없죠. 그냥 멸종이죠.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 야외에 목재를 쌓아놓고 수억 년을 기다려 봤더니 저절로 집이 지어졌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마당에 목재를 쌓아놓고 수억 년을 기다렸더니 오랜 세월과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집이 지어졌더라, 어느 날. 그 이야기와 꼭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 집이 지어진다, 우연히. 그러면 컴퓨터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것인데,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은 어떠한 진화론을 폈을까요?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연 선택. 즉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도태돼서 사라진다. 이게 자연 선택입니다. 생존에 적합한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도태된다. 또 그 돌연변이 등을 통해서 저등한 생명체가 고등 생명체로 진화해 간다. 이러한 이론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이 돌연변이는 어느 날 그 유전자, 그러니까 DNA죠.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가 생존에 유리하게 선택되고 유전되면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안 일으킨 개체는 모두 자연 도태되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자연 돌연변이 참 좋은 거네요.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돌연변이가요, 꼭 생존에 유리하게만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오히려 한 종이 멸종할 수도 있어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도 생길 수 있어요. 질병, 기형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다윈의 이 학설은 이미 창조된 생명체의 특정 부분이 환경에 적응하여 소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된 생명체의 어떤 특정 부분이 환경에 적응해서 소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이론대로 생명체가 탄생되었다고 설명하려면 이거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례로 우리 요 눈썹이지 않습니까? 요 눈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눈썹이 찰스 다윈의 이론대로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이겁니다. 자연 선택돼서 지금까지 유전되어서 이제 모든 인간은 요 눈썹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눈썹이 없는 인간은 모두 도태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날 뭐 눈썹 없는 인간 없지요. 그 얼핏 생각하면 맞네. 눈썹이 자연 선택의 산물이네 생각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랜 옛날 눈썹이 없는 인간만이 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진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나니까 처음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인간이 꼭 눈썹이 있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 옛날에 눈썹이 없는 인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연변이에 의해서 눈썹이 있는 인간이 한 명 딱 태어났어. 그런데 그 눈썹이 땀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므로 이 형질은 인간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자연 선택되었어요. 그 후로 돌연변이는 유전하니까 눈썹이 있는 인간은 계속 유전해서 살아남고 없는 인간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는 눈썹이 없는 인간은 모두 멸종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눈썹이 있다. 자, 이거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조금 생각하면 이 설명의 모순은 바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눈썹의 유무가
생존의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썹의 유무가 생존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눈썹이 없어도 생존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뭐 약간의 지장은 있겠죠. 그러니까 눈썹이 뭐 없더라도 다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눈썹이 이게 저 진화에 의한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창조주 신이 거기다 눈썹을 처음부터 설계해서 첫 인간부터 눈썹이 있었던 거죠. 필요하니까. 또 한 예로 우리 사람의 이 손의 지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손가락 요 손가락 끝, 요 지문을, 요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보면요. 요 지문이요. 이 동심원으로 똘똘똘똘똘똘, 요 끝부분만 동심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동심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요.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지문이 길쭉길쭉하죠. 근데 요 끝부분은, 열 손가락 끝 보시면요. 이 동심원으로, 원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물체를 집을 때 마찰력을 최대로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 집잖아요. 이게 동심원이 됐을 때 이 책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요게 동심원이 있을 때 그 마찰력이 가장 최대가 돼요. 예. 동심원이 길쭉길쭉해 보면 이렇게 쭉 빠져버리죠. 예. 자, 그러면 이 손끝 지문의 동심원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라면 동심원이 아닌 사람은 모두 멸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선택이 안 된 그 개체는 다 멸종한다고 그 다윈이 주장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심원이 아니더라도 생존 그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손끝 지문이 동심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멸종해서 사라집니까? 그 자손이 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생존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아까 그 눈썹처럼요. 따라서 오늘날 모든 인류 손끝 지문이 동심원인 것은 창조의 산물로 봐야 마땅합니다. 창조주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집을 때 미끄러뜨려서 깨지면 안 되잖아요. 유리컵 같은 거죠. 그걸 다 창조주, 전능한 창조신이 다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해서 지문까지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 생명체를 낸 거예요. 참. 이건 어느 날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날 어떤 돌연변이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자, 이번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이 인간의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요,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논리로 전부 설명할 수 있어요. 즉, 결론은요, 이건 절대 진화에 의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렇게 설계돼서 창조된 거지, 달리 말할 방도가 없습니다. 자, 다른 벌레 중에 말이죠. 꿀벌 다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꿀벌 다리에는 꽃가루가 잘 묻도록 잔털이 많습니다. 왜 잔털이 많습니까?
벌의 입장에선 꽃의 꿀만 취하면 되는데 뭐 꿀을 빨아먹는데 다리에 잔털이 필요해요? 오히려 방해가 될 거기적거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면은 다리 잔털에 많은 꽃가루가 거기 달라붙어요. 네. 아, 그렇구나. 이 꿀벌 다리의 잔털은 이 꽃의 그 가루바디 수정을 위해서 꿀을 먹을 때 그 잔털에 꽃에 그 꽃가루가 묻어서 다른 꽃으로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꽃가루가 그쪽으로 옮겨가서 수정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요. 아, 꿀벌은 꽃의 꿀만 먹으면 되지. 목적이 그건데 왜 꽃의 가루바지 수정까지 신경 써서 배려해야 합니까? 꿀벌 자신만 진화하면 되는데 왜 꽃의 수정까지 신경 쓰는 진화를 해야 돼요? 다리에 잔털이 진화에 의해서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자신을 위한 진화가 아닙니다. 꽃을 위한 진화예요. 네. 왜 꽃의 수정까지 신경 쓰는 진화를 해야 합니까? 꿀벌이. 자,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털이 난 꿀벌이 등장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진화론에 의하면. 자, 이 털은 꿀벌 생존과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꽃의 수정은 2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자,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과연 있습니까? 이 밖에도 수많은 이 생명체들 간의 그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공생관계도요, 이 진화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공생관계, 이러한 거는 단기간 내에 이제 이루어져야 서로 생존할 수가 있어요.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생명체는 단기간 내에 그런 관계가 딱 만들어져야 서로가 살아남는 거지. 무슨 진화론처럼 무슨 장구한 세월 막 우연히 겹치고 겹쳐야